2007년 12월 1일 런던 세빌로의 경찰서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종자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답했습니다. 존 다윈, 생년월일도 됐습니다. 주소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어디 있었냐고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 이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존 다윈은 2002년에 이미 사망자로 처리된 사람이었거든요. 카누를 타다가 바다에서 익사한 것으로 결론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돌아온 건가? 안타깝지만 훈훈한 이야기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남자는 5년 동안 자기 집 옆방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벽 하나 너머에서.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존 다윈. 영국 언론이 카노맨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앤. 이 두 사람이 5년에 걸쳐 보험사, 경찰, 자기 아들들, 그리고 온 동네를 속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씁쓸합니다. 존 다윈은 1950년생입니다. 영국 북동부 더럼 카운티의 해안가 마을 시턴 캐루에 살았습니다. 직업은 꽤 그럴듯했습니다. 18년간 대학에서 과학과 수학을 가르쳤고 그 뒤에는 은행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교도소 교도관까지 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죠. 아내에는 동네 의원에서 접수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여자라고 이웃들은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3년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마크와 앤서니.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영국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존 다윈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시턴 캐루 일대의 낡은 빅토리아 시대 집들을 사들여서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개고 그걸 세를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2000년에만 12채를 샀습니다. 이웃들에게는 곧 부자가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6,700파운드였고 들어오는 돈은 5,000 파운드였습니다. 매달 1,700파운드씩 적자였습니다. 신용카드 13장의 빚이 쌓여 있었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24만 5천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차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고 추가 대출도 막혔습니다. 파산이 코앞이었습니다. 존 다윈은 이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빚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01년 12월 그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카누를 타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2002년 3월 21일 아침 8시 존 다윈은 빨간 카누를 들고 시턴 캐루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하나가 멀리서 그가 카누를 타는 걸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윈이 교도소 야간 근무에 나타나지 않자 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해안경비대, 왕립구명정, 왕립해군함정, 공군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습니다. 62제곱마일의 바다를 36시간 동안 뒤졌습니다. 수색 비용만 1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바다 상태가 어땠냐면 구조대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못처럼 잔잔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었습니다. 경험 많은 카누이스트가 그런 날 바다에서 익사한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노스게어 해변에서 카누노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빨간 카누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노란 구명조끼도 나왔습니다. 시신만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물증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고 신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법원은 존 다윈을 공식 사망자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앤 다윈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2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존 다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누와 노는 미리 계획한 대로 파도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낭을 메고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잉글랜드 북서부 화이트헤이번 근처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그는 수염을 길렀습니다.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칼펜 윅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턴캐로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옆집으로. 존과 앤은 두 채의 빅토리아 시대 연립주택을 나란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지와 네 번지. 앤은 세 번지에서 살았고 네 번지는 새를 놓는 용도였습니다. 존은 네 번지의 지하방에 세입자로 들어온 척했습니다. 칼펜 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서 존 다윈이 한 짓이 있습니다. 그는 두 집 사이에 벽을 뚫었습니다. 직접 세 번지와 네 번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지 쪽에는 옷장을 세워서 입구를 가렸습니다. 옷장 뒤쪽에 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옷장 뒤에 다른 세계가 있었죠. 여기서는 옷장 뒤에 죽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존 다윈은 이 방식으로 5년을 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벽을 통해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보러 오면 아버지는 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앤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존은 그 바로 옆에서 책을 읽고 인터넷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 건지. 마크와 앤서니는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망 선고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에 적응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 집 옆방에 있었습니다. 앤은 2004년에 의원 접수일을 그만뒀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존 다윈은 인터넷으로 파나마 부동산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두 사람은 파나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카노 여행 숙박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카노로 죽은 척한 사람이 카노 숙박업을 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나마로 가려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존 다윈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가짜로. 방법은 이랬습니다. 그는 지역 등록소에서 1950년 선더랜드에서 태어난 존 존스라는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존 존스는 태어난 지 5주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였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자신과 같은 나이였을 아이의 이름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 사서에게 부탁해서 여권 신청서에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사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 다윈은 존 존스라는 이름의 영국 여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존 존스라는 아이의 형 알프 존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 다윈이 텔레비전에 여러 번 나와서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죽은 아기의 이름을 훔쳐간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겁니다. 2006년 7월 존과 앤 다윈은 파나마로 날아갔습니다. 존은 존 존스 여권으로, 두 사람은 파나마 시티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무브투 파나마라는 회사의 마리오 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파나마에서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은 무브투 파나마 웹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이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앤 다윈은 영국의 집들을 모두 팔고 파나마로 이주했습니다. 파나마 시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파나마 운하 근처에 땅도 샀습니다. 총 투자액은 25만 파운드. 보험금과 연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존은 잠시 영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투자 비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본국 경찰에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존 존스라는 가짜 이름으로는 영국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다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존 다윈으로 다시 살아 돌아와서 기억 상실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새 여권을 발급받고 신원조회 서류를 받아서 파나마로 돌아간다. 그러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파나마에서 살 수 있다. 이 계획을 짠 사람이 18년 동안 교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2007년 12월 1일 그가 세빌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먹혔습니다. 경찰도 당황했고 언론도 놀랐고 심지어 존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마크와 앤서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충격. 앤은 언론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살아 돌아와서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났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존, 파나마. 이 세 단어를 넣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무브 투 파나마 웹사이트에 올라간 2006년 7월의 그 사진이었습니다. 존과 앤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존이 기억을 잃었다는 2000년 이후의 시점에 찍힌 사진. 아내 곁에서 함께. 이 사진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넘어갔습니다. 앤 다이는 맨체스터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나마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시턴 캐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세 번지와 네 번지 사이의 벽에서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통로 안에서 2007년에 발행된 신문들이 나왔습니다. 죽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이 읽던 신문들이었습니다. 존 다윈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카누를 해안에 올려놓고 걸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앤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앤은 재판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심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봤습니다. 파나마에서 찍은 휴가 사진들을 봤습니다. 앤이 직접 관리한 부동산 거래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판결을 냈습니다. 유죄, 사기 6건, 자금 세탁 9건, 전부 유죄. 2008년 7월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존은 6년 3개월, 앤은 6년 6개월. 앤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주를 실행한 사람이 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항소했습니다. 2009년 3월 항소 기각됐습니다. 존은 2011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앤은 그해 3월에 나왔습니다. 출소 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잡혔으니 다행이다. 정의는 실현됐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씁쓸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와 앤서니,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2002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진짜로. 사망 선고 심리에 나갔고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잘 지내는지 걱정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방에 있다는 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두 아들은 처음에 부모 모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가족한테. 그 말이 맞습니다. 가족한테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사망추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실종 후 1년이 지나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존 다윈이 법을 바꾼 겁니다. 나쁜 방향으로 유명해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2015년까지 전액 회수됐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54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세 번지와 네 번지 사이의 벽을 뜯었을 때 통로 안에서 신문들이 나왔습니다. 2007년에 발행된 신문들이었습니다. 존 다윈이 읽던 신문들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벽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읽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식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의 뉴스를.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없었다면, 인터넷 검색 한 번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묻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25만 파운드짜리 보험 사기, 5년간의 이중생활, 두 아들의 5년치 슬픔, 그리고 파나마에서 찍은 웃는 사진 한 장.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구글 검색 한 번만 없었다면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벽 뒤에 있을 뿐입니다.